안녕하십니까, 송용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5강 직선의 방정식 요점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직선의 방정식에 정확히 얘기해서 종류라고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종류인데 어떤 종류를 배울 거냐? 주어진 조건에 따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것인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 우리 쓰임새를 볼 거야.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배웠었어. 뭐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면, 자, 기울기라는 거는 정의가 기울어진 정도에서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기억을 하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야. 보통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m으로 나타내면, 자, 기울어진 정도가 m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 녀석 직선 L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y는 1x 플러스 1. 얘는 기울어진 정도가 1이고, 즉 y절편이 1이고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기울기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1분의 1 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형태. 쉽죠? 자,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볼게요. 얘는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 미적분이라는 단어를 또 배우잖아.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자, 공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y-y1 m x-x1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기울기 정의에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 L이 있는데, 자,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P점의 좌표는 x1, y1이고 Q점의 좌표는 x, y라고 할게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했니? 바로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지. 그러면 x 증가량 요만큼을 선생님이 그냥 델타 x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x 증가량이라는 표현이야. y 증가량 델타 y라고 하면은, 아, 기울기 m이라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따라서 m은, 자, x 증가량 어떻게 되니? 바로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뺀 게 밑변의 길이지. 가로의 길이. 가로가 x 증가량이야. 그러면 x-x1이 되는 것이고, 또 세로 y의 길이 y 증가량 y-y1.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랑 x1이랑은 다르겠죠. 그래야지 증가량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양변에 분모인을 곱해주면은 m x-x1 이게 y-y1이 되는 것이고, 얘를 y-y1을 좌변에 정리한 식이 바로 요 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하나 같이 볼까요? 점 3가 아니라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앞에서 했던, 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기울기 2, 그 다음에 x 빼기 x 좌표.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3 되겠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2x. 자, 전개하면 6이 되는 것이고, 얘 4 넘어오니까 따라서 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네. 공식만 알면 바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A점의 좌표 x1, B점의 좌표 x2, x2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요, x1과 x2가 다를 때라는 거는 A점과 B점의 x좌표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 A점의 좌표가 x1, B점의 좌표가 x2 이렇게 다를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두 번째 봤던 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할 거야. 바로 기울기를 찾아주면 기울기는 x증가량 x2 마이너스 x1. 자, y증가량 y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A점의 좌표가 y좌표가 y1이고 얘 좌표가 y2가 되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앞에서 했던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되겠다. 따라서 L은 y-y1 기울기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이렇게 되는 것이고 x-x1 이렇게 되는 얘기죠. 이 공식 여기에서 선생님 얘를 쓰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y2, x2 왜?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A점을 지나기도 하고 B점을 지나기도 하기 때문에 B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도 같은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x1과 x2가 같다라는 거는 두 점의 좌표가 x좌표가 같아. 그러면 기울기가 정의되니 안 되니? 기울기 정의 안 되죠? 왜냐면 얘랑 얘랑 같으면 얘 분모가 0 되잖아. 우리 분모 0이면 안 돼. 즉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것이고, 그림으로 그래서 이해시켜주면은 A점의 좌표 x1, Y좌표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x2, Y좌표 y2라고 했을 때 바로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직선이죠. 그러면 x좌표 전부 같다는 거 아니니?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좌표 x는 따라서 x1과 x2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 방식 x는 x1 이게 끝이에요. 또는 뭐 x는 x2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뭐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이해돼?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 문제 푸는 거다. 방금 했던 내용으로. 자, 두 점 1,-2와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만약에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이 점을 B라고 하고, 그러면 선분 AB를 지나는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자, 빼는 방향 일치해야 돼. 자, 얘에서 얘 빼면은 -3 빼기 -1 -6 빼기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기울기 1인가요? 예, -4분의 -4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1이고, 자, 이 점을 대입해도 되고, 이 점을 대입해도 돼. 만약에 A점을 대입해서 직사방을 구한다. 그러면 Y 빼기니까 플러스 2. 그 다음 기울기 1,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기울기 뭐 1이니까 쓰다 많아. 따라서 Y는 X. 자, 얘 넘어가면 -2 넘어가니까 빼기 3 되겠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B점을 대입해도 같은 식이 나온다. 자, 네 번째는요. X좌편이 A고 Y좌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편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절편의 방정식. 이게 절편이 주어져서. 그래서 공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 X절편이 A라고 하면은 여기 A, 그다음에 여기 좌표 B라고 할게요. 좌표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A, 0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교점, Y축과의 교점, Y절편은 좌표는 0,B가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 할 때,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 A 빼기 0이니까 A가 되는 것이고,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B가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그쵸? 기울기 Y절편. 얘 모양을 바꿔준 형태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바꾸는 거 한번 볼까요? 자, A를 곱해주면 AY는 마이너스 BX AB가 되고, 자, 얘 넘겨주면은 AY 플러스 BX는 AB가 되고요.
자, 양변을 A, B로 전부 다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바로 A, B 약분되니까 A분의 X. 자, A 약분되니까 B분의 Y는 1. 이런 형태 나오지? 그게 바로 이 형태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직사의 방정식을 나타내지 굳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라는 이 직선과 x축과 y축과 만나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럼 x절편이 2가 되고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x축과 y축과 이 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이 이 삼각형 아니에요? 근데 x절편 2니까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y절편 3이니까 이 길이가 3이죠. 따라서 직각삼각형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뭐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형태로 문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를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만약 2a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a고 넓이가 3일 때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a는 1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그래서 저 형태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6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6인 직선의 방정식 공식 어떻게 되니? x절편 2분의 x, y절편 6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만약에 객관식이었어. 보기가 이게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y가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6을 곱해주면 양변에 6 곱해주면은 3x 더하기 y는 6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자, 직선의 방정식 끝났어요. 직선의 방정식 끝났고 자, 다시 새로운 내용 들어가는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각각 지워졌을 때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 k 이렇게 된다. 자, 요거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게 뭔가 싶어. 자, 이게 바로 앞에 우리 1학기 범위에서 항등식 기억나? 항등식. 항등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이해해주면 자, 이 직선 L을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얘를 L-라고 할게. a-x, b-y, c-0이라는 이 직선.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죠? 있습니다. 이 교점은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바로 이 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교점이 되는 것이야. 그치?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n이라고 할게요. 그게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왜 그렇게 나오냐? 자, 우리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의 표현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 a 더하기 bk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뭐니? 바로 a가 0이고 b도 0인 거죠. 동시에. 그걸 우리가 연립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 얘 전체를 a라고 하고 자, 이 직선의 전체를 b라고 했을 때 a도 0이고 b도 0인 거는 뭐니? 바로 교점이잖아. 맞잖아.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k값에 관계없이. 이해되시죠? 자, 문제 4번.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방금 앞에 썼던 공식 그대로 이용합니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1 요 녀석 더하기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다 이제 k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 교점과 1,-1을 지나는 1,-를 대입하면 되겠죠. x에 1 대입하면은 2,
y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더하기 k에 3. 그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10. 얘가 0이 되는 k 값을 찾아주고 그 k를 다시 대입해 준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k까지 같이 구합시다. 마이너스 14,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k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아, 썰렁해. 그죠? 자,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고 얘를 다시 원래식 k에다 대입해 준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5번 같은 문제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묶어주고 또 얘 묶어서 k로 묶어준 다음에 원점 0,0을 대입해 준 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내용. 이 직선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앞에서 한 번 더 설명 나왔는데 완벽하게 다시 설명 또 해주네. 바로 그 점의 좌표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 L과 L 다시가 요 해와 같다. 다시 얘기해. 이 직선 L과 이 직선 L 다시의 뭐 교점, 그게 바로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교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6번. 직선이 A와 B 사이를 지날 때 실수 M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때 기울기의 범위의 알파와 베타를 구하여라. 얘가 문제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주 출제되는 문제야. 직선의 기울기 모르죠? 그럼 기울기 모르니까 바로 문제를 푸냐? 아니야. 먼저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앞의 모양 형태로 A 더하기 BM은 0꼴로 바꿨을 때 M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이게 바로 M에 관한 항등식 표현이었고. 자, 그럼 이 형태로 우리가 적어주면은 여기 Y 넘깁시다. 그러면은 2-Y 더하기 X 곱하기 M은 0.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M에 관계없이 항상 0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Y는 2, X는 0. 그 점의 좌표를 0,2라고 하면 이 직선은 기울기 관계없이 항상 0,2를 지난다는 얘기야. 즉 Y좌표는 지나잖아요. 기울기 관계없이. 이때 A점의 좌표가 4,1 뭐 이쯤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가 2,4 뭐 이쯤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어디냐? 바로 P점. 이 0,2를 반드시 지나면서 직선이 바로 A하고 B 사이. 그럼 A하고 B 사이니까 이 선분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지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얘기예요. 얘를 반드시 지나면서. 또 어디까지? 자, B 사이를 지나니까 사이를 지난다. 그럼 B점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또 A점을 지난다. A보다 위쪽으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A점의 좌표 4,1을 대입해주고 B점의 좌표 2,4를 대입했을 때 이 기울기 M을 찾을 수 있겠죠. 자, A점의 좌표부터 먼저 대입을 해볼게. 어디에다가? 직사에다가. 자, A점의 좌표 4,1이니까 Y는 1, 그 다음에 X좌표 4니까 4M 플러스 2. 따라서 이때 M은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B점의 좌표를 대입해주면 2,4니까 4, 2M 플러스 2. 따라서 M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바로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때 각각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 된다. 4알파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베타니까 5 더해주면은 4가 되겠네. 문제 첫 번째 단계 다시 한번 서머리 참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얘를 찾아 주셔야 돼요. 서술형의 경우 특히 첫 번째 항상 지나는 이 직선의 좌표가 얘를 찾아주고, 두 번째는 좌표평면 위에 각각 A와 B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래프를 도형을 이동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직선이 움직일 수 있는 얘를 찾아주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 단계가 바로
바로 A점과 B점 대입해서 이때 기울기와 이때 기울 찾은 다음에 그 사이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 마무리 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